일본에서는 아직도 C19 감염증 상황을 두고 잔물결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이터로는 누적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미국이나 인도 등에 비해 월등히 적지만 발표된 데이터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이런 비교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증 공포는 일본 사람들의 생활 양식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경제적 공궁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이 계속되는 한 경제 회복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감염증 대응의 빈약함은 한마디로 정치의 기능이 망가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C19 감염증은 잔물결이 아니라 일본의 진짜 위기를 드러낸 쓰나미라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어느덧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열등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 순위는 2020년 IMF 기준 105위이고 노동 생산성은 OECD 가맹국 37개국 중 21위이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G7 중 최상위입니다. 또한 2021년 세계경제포럼 세계 남녀평등 랭킹에서도 120위를 기록했고 2021년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 보도 자유도 랭킹에서는 67위 그리고 월등한 저출산과 고령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만으로 일본의 힘을 판단할 생각은 없지만 제2차 대전 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30년 전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근거 없는 낙관론이었습니다. 고성장을 뒷받침하던 국내외 환경이 바뀌면서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일본은 변화를 싫어했고 발전도 없었으며 구태의연한 자세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정치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나라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버블 후의 쇠퇴는 30년에 이르는 느린 프로세스였고 일본인들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19 감염증 상황에서는 자국민의 생명이 하루가 다르게 위협받는 가운데 일본 정부 대응의 미흡함이 일시에 드러났습니다. 감염증 위기 상황은 일본 정치의 무능함을 백일화에 드러낸 감이 있습니다. PCR 검사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한 것이나 시작하자마자 전면 중지된 고투 사업이 상징하듯 일본 정부의 대책은 좌충우돌식이었기 때문에 긴급사태 선포 발령과 연장도 뒷북치기로 보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들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양성자를 격리 치료하여 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그 후에 경제 회복을 도모했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감염증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인에게는 팩터 X가 있고 인종 차이나 위생 환경에 좋은 점 등이 있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이 어렵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나 오세아니아 지역 중에서도 한국이나 중국, 대만,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 비해 감염 억제는 크게 뒤처졌고 일본은 인도나 필리핀 등 감염 확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와 같은 레벨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률도 현저히 낮았고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조달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 체계가 준비되지 않으면서 예약 차질 등이 연일 보도되었고 이제는 공급량이 확보돼도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이 일본의 대응이 우려되는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입니다. 최근 주요 일본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80%의 일본인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중지 내지 재연기를 원했습니다. 유력 외신들도 도쿄올림픽 개최 위험을 크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림픽 개최가 스가 정권의 정권 유지 의도나 IOC의 재정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감염 대책을 실시해도 올림픽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와 언론인, 경비 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감염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쿄올림픽 강행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일본은 돈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다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증 대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보면 과연 일본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헛발질을 반복하는 데에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변화를 싫어하는 자세가 깔려 있습니다. 감염증에 대한 대처를 위기 관리로 봤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정치가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보여온 통상적인 위기 관리라면 총리 관저의 기능을 집중하고 위기 관리실을 만들어 관저 주도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은 책임을 강요에게 분산하고 일에 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체계를 흉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총리 관저 외에 후생 노동상, 백신 담당상 등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호한 상태입니다. 아베 전 정권 하에서 감염증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설치됐지만 이는 일상적인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려고 만들었을 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필요했던 것은 일일 감염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각국의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위기관리본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헛발질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나 휴업 요청 등을 놓고도 자치단체장, 의료 전문가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처럼 위기관리본부 대변인이 매일 언론 등에 브리핑을 했다면 국민의 이해도 역시 높아졌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염증 위기 대응 실패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과 이를 지지하는 관료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PCR 검사 능력을 높여 더욱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년여간 일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이 튼실한 의료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등을 비롯한 자치체에서는 사실상 의료 붕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PCR 검사 능력을 확충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를 관리하는 후생 노동성 관료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든지 의료기관의 의료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너무 적다는 등의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되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강한 리더십이나 그 아래에서 정치와 관료들의 일체감이 결여되고 관료 측의 사명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정권의 관방장관 때부터도 내각 인사국을 통해 간부 인사를 지휘했지만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이 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관료는 경질돼 갔습니다. 관료는 지시에 순종하면 되는 존재로 여겨졌고 절대적 복종 관계 아래 관료들은 본래의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이 감염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정치를 바꿔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